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치동 스카이 입시교육의 과학연구소장 유홍선입니다. 자, 2025학년도 생명과학원 수능을 대비하시는 고3 수험생님, 그 다음에 재수생들, N수생들, 그리고 학부님들께 자, 이제 2025학년도 수능 1등급 맞는 그런 OT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 그 명불허전, 그래서 대부분 1등급을 위해서 가는데 지금 여기서 작년과 약간 달라진 점은 킬러 문제가 좀 한두 개 줄었다는 거. 하지만 그래도 역시 시간 내로 풀기는 어렵다는 거. 그래갖고 생명과학원 만점 포식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대치동, 그다음에 사당동, 그다음에 우리 연기학원, 동두천, 여수시, 또 여천시에 있는 학원들에서 연중 무휴로 이제 계속해서 이번 겨울방학 때도 시작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대치동 과학 수능 1등급 나와 있고요. 그리고 터잡기를 해서 이제 1월 2일 7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3월부터 6월 10주 이런 식으로 수능 전까지 약 4번 사이클을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빨리빨리 준비를 해서 수강생들의 약 60%가 1, 2등급 굉장히 많이 나왔죠. 자, 이번에도 이제 보시면은 이제 수능 이제 작년보다는 수능 1등급 등급이 좀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킬러 문제가 좀 줄었지만 아무튼 맞춤형 과탐 1등급 과정 시작해서 자, 여기 보시다시피 1등급은 4.5% 정도 됐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100점 만점에 이제 표준 변환 점수는 62점 정도가 1등급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문제 보면서 몇 개만 다 풀 수 없지만 이제 간단히 찍어보죠. 자, 1번은 식물 X에 대한 자료다 그랬죠. X는 털에 곤충이 달면 잎을 구부린다. 그건 뭐죠? 바로 잎을 구부려 곤충을 잡는 거는 자극에 대한 반응이죠. 그죠? 자극에 대한 반응을 답하시면 됐고, 그 다음에 여기 디귿에서는 뭐 상호작용은 상리공생이 아니죠. 피식과 포식이니까 상리공생이 될 수가 없죠. 자, 1번 문제는 대충 이렇게 생물의 특성에 대한 문제가 항상 거의 10년 동안 나옵니다. 자, 2번 문제는 역시 하나의 물질대사죠. 그러니까 물질대사는 여기서 포도당, 흡수, 글리콘 합성하는데 이제 굉장히 쉽지만 포도당이 글리콘 합성하는 건 이자에 바로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분비되고 알파세포에서 글리코겐은 분비되는 글리코겐은 간에서 글리코겐이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과정을 촉진하기 때문에 이제 틀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디귿이 틀렸던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자, 3번은 자, 플랑크톤이 분비된 독소, 세균에 대한 어떤 이제 과학자가 수행한 탐구 자료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연역적 방법에서 거기다 뭘 집어넣느냐. 그렇죠. 그래서 문제 뭐 읽을 시간 없으니까 거기 나에서 수조원과 두에서 한 수조에만 S를 넣었으니까 S를 넣는 수조는 실험군, 넣지 않는 건 대조군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탐구에서 조작변이 S를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알았으니까 종속변이는 수조에 남아있는 기억의 농도다. 그래서 S가 기억을 분해한다. 넣었으니까 농도는 1에서가 아니고 농도 1에서가 2에서 높았다. 그러니까 수조를 S를 넣은 건 수조 2다. 이렇게 아주 쉽게 답을 할 수가 있는데 차분하게 답하시면 됩니다. 자, 4번은 세포주기죠. 그러니까 세포주기가 지금 이렇게 반식이 맞는데 S가 있어요. 신테사이즈. 그러니까 여기가 뭐예요? 바로 여기가 뭐죠? G1기, G2기, 여기 M, 분열기 이렇게 되겠죠. 분열기 때만 염색체가 관찰되죠. 나머지 염색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쉬운 문제죠. 그래서 세포주기는 G1, S, G2기, M기로 나누니까 그래서 기억은 G2기, 니은은 M기, 디귿은 S기로 된다. 그렇죠? 그리고 M기 때는 상동염색 접학이 일어나지 않죠.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자, 그러니까 물질대사 건강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체중이 같은 AC 생지에서 A와 B는 고지방 사료를, C에게는 일방 사료를 실으니까 어떻게 계속 올라가죠. 그러니까, 기억이 A, 니은이 B다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구간 1에서 이제 미은이 B죠. 에너지 소비량이 섭취량보다 많으니까 체중이 감소했다. 그러니까 대사성 질환에는 뭐가 있느냐? 뭐 당연히 뭐 당뇨병, 심근경색, 고지혈증, 뭐 고혈압 이런 게 있으니까 답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6번. 자, 생태의 구성 원인이죠. 그래서 작용, 반작용, 뭐 상호작용 이렇게 돼 있는데요. 설명. 곰팡이는 생물 군집에 속한다. 그렇죠. 분해자는 당연히 곰팡이죠. 곰팡이는 생물 군집에 속하고, 그다음에 같은 종의 개미. 자, 개미는 서로 사회적 협력하니까 개체군과 개체군 사이는 아니죠. 그래서 이건 아주 틀린 사이 많은데 개체군이 아니고 개체군 내의 상호적이니까 여기서 상호적이니까 그것만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뭐 쉬우니까요. 넘어가고요. 자, 7번 문제는 이제 자율신경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자, 신경절 이후 뉴런의 축적돌기 말단에서 아세틸콜린이 분비되는 일은 뭐죠? 여러분, 부교감신경이죠. 그리고 이제 위에 연결됐으니까 가가 뇌줄기. 그리고 뭐 당연히 기억은 아세틸콜린이죠. 그리고 신경절 이후 신경세포체가 뇌줄기 위치하는 이는 부교감신경 역시 아세틸콜린이다. 그래서 척수가
그러니까 3은 부교감신경이고 방광에 연결된 부교감신경은 신경절 이전인 뉴런인 신경세포체 척수가 나에 있다. 이렇게 답하면 되겠습니다. 자, 8번은 천이 문제죠. 그래서 여기 용암대지니까 용암대지 시작하는 거 B는 1차 천이니까 A는 2차 천입니다. 그래서 A는 초원, 관목림, 양수림, 음수림도 전해낸다. 이렇게 되겠고 성산량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당연히 크겠죠. 순서하면. 그래서 다시 이거 외워야 돼요. 순생산량은 총 생산량에서 호흡량을 뺀다. 하면 되겠고요. 9번은 삼투압 조절이죠. 특히 그 갈증 정도 변화하는 거니까 여기서 A가 갈증 정도 A의 변화량이 P5일 때 가장 안정돼 크니까 A가 바로 혈장 삼투압. 혈장 삼투압이 증가하면 당연히 갈증도 커지겠죠. 목마릅니다. 그래서 T2일 때는 혈장 삼투압이 B에서가 혈장 삼투압 높은 B에서가 혈장 삼투압이 낮은 A보다는 크다. 이렇게 답하면 되겠죠. 그리고 혈장 삼투압이 높을수록 항인형 호르몬 분비가 증가하니까 B의 혈중 그러니까 ADH는 T1일 때가 당연히 T2보다 낮겠죠. 예. 자, 이제 10번 문제. 이건 생물 문제와 물리 문제가 섞여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속도 계산하는 거 그거를 딱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흥분의 전도와 전달은 매년 출제가 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이너스 80mV가 어디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키워드죠. 자, 아무튼 D 역치상의 D1의 역치 자극을 1초 동안 주고 경고하는데 2, 4, 8 이렇게 되고 막전이 그래서 마이너스 80 여기 나와 있죠. 자, 그러면 계산해 보면 봐요. 한 번만 계산해 볼게요. 기억이 2일 때 D1이 막전이가 플러스 30. 그러니까 2는 2ms. 그죠? 그 다음에 D1에서 발생한 흥분은 D4보다 D3에 먼저 도착하겠죠. 그래서 기억이 3일 때 D3와 D3. 그 다음에 1일 때 D4의 막전이가 플러스 30이니까 3은 4ms, 1은 8ms. 자, D2에서 막전이가 얼마야? 마이너스 80ml죠? 그러니까 D2는 3m초 동안 일어나니까 자, D1에서 D2까지 흥분되는데 얼마? 1m초 걸린다. 요거 키워드죠. 그래서 속도 구하면은 자, 1m초당 2cm. 이것만 계산하면 나머지는 다 되겠죠. 그래서 특히 D4에서 막전이가 마이너스 80이고 D5에서 막전이가 플러스 30이니까 자, 아직 마이너스 80보다 크니까 현재 재분극이 일어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건 속도 구하는 거. 특히 마이너스 80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핵형과 유전자죠. 그래서 가나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요. 자, 상동 염색체가 이제 다 2개씩 들어있는 가나 핵상 모두 2N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걸 찾는 거죠. 이건 말 그대로 하나씩 상황을 다 분석해서 가는 거고, 자, 성염색체 대문자 XY, 그 다음에 그러니까 수컷이고 암컷은 XX로 돼 있고, DNA 상대량을 나타냈다 그랬죠. 그래서 우선 여기 크기와 모양을 좀 봐야 돼요. 이 까만 거 크기 작기 있죠. 그러니까 요거 까만 게 생식세포다라고 볼 수만 있겠죠. 그러니까 가가 수컷, 자, 수컷이 P죠. 나는 암컷인 Q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표를 보시면 가장 중요한 여기 이제 3에서 보세요. 3에서 대문자 A와 소문자 A가 모두 없으니까 기억의 유전자, 즉 대문자 A와 소문자 A는 X 염색체에 있다는 게 키워드고, 그 다음에 가에서 염색체 각각 2개의 염색 분초로 구성되어 있는 가는 대유전자 상대량이 어떻게 돼? 0, 2, 4 중에 하나다. 그래서 그거를 표를 해서 답을 하고 2n일 때 정리를 해서 답을 해서 여기다 이제 맞춤을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계산 한번 답을 해보면 자, 요게 이제 2n인 Q1이에요. 1세포. 요거 2세포 P2n이고 요게 3세포 P 소문자입니다. 요거 4세포 Q2n이죠. 그래서 여기 A가 4, B가 2, C가 제로. 이렇게 들으면 되겠죠? 순서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은 이제 골격근의 수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할 게 우리가 어디 부분 안 변한다는데 여기 좀 문제가 좀 약간 그 5D, 6D 이런 식으로 실제 계산이 아니고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빨리 판단해서 T1일 때와 T2일 때를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필라멘트, 마이오신 필라멘트 알겠죠? 자, 기억과 니은의 길이 더한값은 언제나 항상 일정하죠. 그러니까 T1, T2일 때 기억의 길이와 니은의 길이 더한값 항상 13D가 돼야 된다. 이것이 키워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T1일 때 요게 T5일 때 보면 요게 이제 8, 5, 6D로 나가고 T2일 때 6, 7, 2로 된다. 요것만 맞추면 되겠죠. 그래서 기억일 때 자 봐요. T1에서 T2일 때 X의 길이는 4D 감소했죠. 그러니까 4D 감소하니까 나누기 2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기억의 길이는 2D 감소, 니은의 길이는 2D 증가한다. 요것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으로 가죠. 자, 사람의 유전에 대한 내용이죠. 이게 표현형. 그래서 확률 계산하는 문제 꼭 나옵니다. 그래서
자, 가의 표현형은 대문자의 소문자의, 나의 표현형은 이제 대문자 BB, 그다음에 B 소문자 B, 그다음에 소문자 BB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완전 우성인지 아닌지를 해갖고 확률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거꾸로 요 확률이 16분의 3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그걸 거꾸로 계산해서 답을 하시는 그런 약간 난이도 높은 문제인데 수학적 지식이 좀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같은 확률 계산하는 문제로 가시면 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리죠. 그래서 자, 16분의 3은 말 그대로 4분의 3 곱하기 4분의 1 이런 식으로 역계산을 해서 답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문제를 너무 오래 붙잡고 있으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다른 문제를 다 한 다음에 하시든지 아무튼 이건 계획을 세워야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는 뭐 말 그대로 호르몬 분비 조절이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쉽죠. 그래서 갑상선에서는 타이록신 분비하는 TSH 분비량이 정상보다 적어. 그러면 A의 티록신 분비량이 적은 C의 혈중 티록신 농도는 정상보다 낮은이죠. 그러니까 어디 생긴 거야? 갑상선에 이상이 생겼다. 그래서 뭐 음성 피드백이니까 A는 마이너스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답을 하시면 되겠죠. 자, 15번은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수 분열과 유전적 다양성. 자, 꼭 100% 나오는 문제죠. 그래서 요거 유전자 상대값, DNA 상대값을 이용해서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기억 디귿 대립 유전자 AD 순서를 쭉 나타낸 거죠. 그래서 교차는 고려하지 않으니까. 자, 아무튼 대문자 H와 소문자 T가 없는 디귿에 B와 D가 없으니까 B와 D는 각각 대문자 H, 소문자 T 중에 하나다. 이런 식으로 조건을 설정해서 두 개 중에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피드백을 항상 해야 되죠. 그리고 A와 C는 스몰 h와 대문자 T 중에 하나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간이 꽤 걸리는 문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 ABO식 혈액형 맞추는 문제죠. 그래서 표는 1, 4, 3 사이에는 ABO식 혈액형에 대한 자료 응집받은 결과 기억 디귿은 혈장을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이다. 그랬죠. A형, AB형, O형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자, 이게 맞춰야 돼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되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O형의 적혈구에는 응집원이 없죠. 그래서 O형의 적혈구를 A형, AB형, O형 혈장에 섞으면 어떻게 돼요?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조건을 만족하는 걸 봐야 돼요. 그래서 적혈구, 2의 적혈구, 그러니까 2의 혈액형은 O다. 이런 식으로 하나를 찾으면 나머지 살 수 있겠죠. 그래서 1의 적혈구는 A형의 적혈구, 요거는 2는 O형의 적혈구, 요거는 AB형의 적혈구로 하시면 답이 다 나오겠죠. 자, 17번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제 어머니, 아버지, 자녀 해서 쭉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쭉 문제를 보시면 대립연자, 대문자 A, 소문자 A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어디가 우성이고 어디가 열성인지, 그리고 상염색체 있고, 그 다음에 다유전자는 X염색체에 다 있고, 하나씩 전부 다 조건을 따져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억과 디귿 중에 가나 다 중에 하나인데, 가는 상염색체의 우성 유전을 따른다. 그러니까 나와 다의 염색체는 모두 X염색체에 있다. 이런 식으로 가갖고, 그 다음에 니은이 X염색체 열성 우정에 따르는 만약에 열성이라면 니은이 발현된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자녀 1과 3은 모두 니은이 발현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조건을 모두 따져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하나씩 계산하니까 제 생각엔 한 4분 이내로 풀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은 포기하자 그러는데 그래도 2024년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게 안 맞지만 아무튼 그래도 숫자는 좀 줄었지만 이런 문제는 100% 올해도 2024년에 나온다는 걸 보시면서 어디서 물려받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조건을 설정했고 피드백 시켜서 틀리면 다른 조건으로 또 가야 돼. 그러니까 3가지 조건 정도를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뭐 자녀 3은 니은이 발현되지 않았으니까 니은은 X염색체 열성을 좀 따르지 않는다는 결론 내리고 다른 방법으로 태어나겠죠.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18번은 이제 뭐 우리 방어작용이죠. 그래서 뭐 바이러스 X에 대한 문제죠. 정상 T림프계에 대한 X에 대한 세포성 면역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 하시면 되겠죠.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염두에 두시면 뭐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세포성 면역이 일어나지 않는 거, 가슴샘이 없는 생쥐 이런 식으로 판단이 되게 되겠죠. 자, 19번 문제 드디어 이제 이 문제는 안 넣을 수가 없죠. 가계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나 발현이 모두 되는 남자, 정상 여자 이런 식으로 봐요. 가 발현 남자와 A, 그다음에 가 발현 남자와 3번 여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DNA 상대량을 거꾸로 물어보는 문제죠. 이것도 상당히 많이 걸리죠. 그래서 가의 유전자가 만약에 상염색체에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상염색이 있다면은 기억 디귿은 0, 1, 2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니까 A와 B와 C 중에서 2명은 대문자 H를 갖는다. 그런 조건.
그다음에 가가 상염색체의 우성 유적을 따른다면은 A, B, C 중에서 2명이 가가 발현돼야 되는데, 자, 그러면 가는 한 명만 발현됐으니까 가는 상염색체 유전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빨리 돌아가서 해야겠죠. 그래서 모순이냐 아니냐를 따져서 각 염색체 여기 순서, 그러니까 여기 유전자형을 쭉 써갖고 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0번. 네, 물질순환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질소순환, 그래서 토양 속의 암모늄 이온이 질산이온으로 전환되는 특징, 그 질산순환 과정이고, 나는 탄소순환 과정이고, 그리고 세균, 뭐 그러니까 암모늄 이온, 질산이온 전환에 관여하는 거. 그래갖고 물질이 생산자에게 소비자의 먹이사슬을 따른다라는 거 A에 해당하는 거. 그러니까 가는 탄소순환 과정, 나는 질소순환 과정.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생물을 다 시간 내로 풀기가 어려웠다 그랬죠. 그래서 아무튼 아까 그 유전 가계도 문제라든지 그 DNA 상대량한 문제 중에서 2개 중에서 1개는 반드시 맞춰야 된다는 그런 기분으로 문제를 빨리 푸는 연습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올해 2024년은 2023년 난이도는 조금 낮아졌지만 그래도 역시 킬러 문제들이 몇 문제 나온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자, 2025학년도 어떻게 해서 1등급을 나온지 여러분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대치동 스카이 입시교육에서는 1월 초부터 계속해서 연간 수능 전까지 계속해서 생물원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자, 2024년도를 OT 강의를 해서 2025년도 1등급 맞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